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뭐 문이과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골라야 되고,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때 면접 경험을 해본 선배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의 시점에 서 있는 아이들한테 먼저 경험을 해본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길을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이요. 물론 시행착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끔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멘토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에게 멘토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시점에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현상이 있을 텐데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마음이 이미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현상 이면에는 굉장히 아이들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어서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심리적인 어떤 사춘기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원인들을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이 해결이 되기까지 선생님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제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이 그 마음부터 달라져서 멘토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멘토가 멘티에게 마음도 많이 쏟아야 되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마음부터 달라지고 동기부터 새롭게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까지 끌어가는 이 온 과정이 멘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도 해보고 취약한 부분도 찾아보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을 수업 들은 데서 끝을 내거나 혹은 숙제하는 걸로 자기 해야 될 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는 스스로 이런 방법을 터득해서 실천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터득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수업을 듣거나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관리 점검하면서 그 공부 방법이 체화가 되게끔 지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랬던 아이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그 친구는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였었어요. 성적은 뭐 불보듯 뻔했죠. 평균 점수가 20-30점대인 친구였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제 멘토에게 맡길 때 어머님의 부탁이, 성적보다는 이 친구가 뭔가 나도 노력을 하면 달라진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수업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라고 제가 미션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봤죠. 오늘 학교 가니까 어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의 얼굴 그만 쳐다보고 수업 들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선생님의 손을 쳐다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판서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서하시는 걸 보면서 필기를 따라 적게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필기한 거, 수업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한 것 토대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제 쌓이게끔 이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왔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직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생각에는 공부를 내가 생전 안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무려 50점이나 되는 점수가 올랐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지만 이 친구로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사실 성적이 오른 것보다 제가 더 기뻤던 건 이 아이의 어떤 자세였었어요. 성적이 오르고 나니까 그동안은 공부하는 양도 되게 적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딱 와서는 약간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아 선생님 저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달라진 자세, 눈빛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면서 성적이 오른 것보다 사실 그게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달라지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는 아이의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데서 멘토들은 가장 큰 보람을 얻습니다.